네. 자, 어른들의 배움터 위즈덤 칼리지. 많은 분들 지금 오고 계시고요. 네. 네. 그 대열에 여러분도 함께 혹시 안 하셨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약간 흥분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엔비디아가 또 해냈습니다. 예, 그거 네. 흥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흥분되니까 이제. 또 침대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사님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저를 못 봤습니다. 계속 네. 얘기하고 있느라고. 전기장판 자주 밖으로 나갑니까 혹시?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네. 미국 시장부터 봐야 되겠죠? 네, 미국 시장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시간 외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그냥 기대감에 의한 부분들만 반영을 했습니다. 네. 다우가 플러스 0.1. 다우는 뭐 크게 거기 요즘에 움직임이 별로 영향을 그렇게 받는 건 아니고요. 다우 네. 지수는. 다우 지수는 뭐 의미가 있냐라고 정부로는 전에 한번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다우 산업 지수는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제 보신 게 다우의 산업 지수잖아요. 다우 산업 지수예요. 네. 뒤에가.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시장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3대 지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0.5고 S&P 500이 플러스 0.38% 소폭 오르는 상태로 끝났는데 장중에 약보합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제 네. 그 순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FOMC 의사록이 나왔고 다수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2월에 금리나 시장은 프라이싱을 했잖아요. 네. 요번에 11월 빠진 게 그거예요. 그 12월에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 했다가 안 하는 것 같아. 점차로. 그러면서 그 부분 되돌림 해야죠. 네.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100에 왔고요. 다시 100을 근데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렇게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수익률도 4.14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 막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면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그리고 2년 만기도 좀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가 1,467원으로 좀 올라왔고 엔화는 뭐 자체 자국의 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해서 157엔까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화가 지금 약세라서 걱정스러운데 엔화도 지금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엔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적은 별로 없지만 이번에도 또 뭐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보다는 지금은 AI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잠깐 뭐 단기적으로는 뒤로 좀 물러가 있는 상황인 거고 전에 1,470원 막 이렇게 갔을 때 엄청난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원화가 이렇게 계속 고공권에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AI 관련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장 핫한 이슈인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고요. 시간 외에서 7시 기준으로 제가 타이핑을 다 해놓고 7시에 다시 한번 쳤는데 5.3% 오르고 뭐 이거 영향 받으면서 시간에서 마이크론이 4.5%, AMD가 4.3%, 오라클, 델, 팔란티어가 각 3%인데 지금 방금 보니까 약 1%씩 좀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락했다는 게 아니고 상승률이 그러니까 줄었다고요. 상승했던 게 조금 예, 조금 줄었습니다. 아. 엔비디아가 한 4.5 그리고 나머지 다 따라서 마이크론도 3%대, AMD 3% 약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온전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이 부분은 줄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심리 자체는 조금 이것 때문에 좀 호전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을 살린 기업이 있었죠. 애플. 애플이었고요. 네. 예전엔 그게 그래 애플이 꼭 그 역할을 했었고요.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서 강하게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에 심리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이게 AI 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의 심리를 좀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강한 상승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는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참 진짜 애플 한참 땐 막 어떻게든 애플만 묻으면 예, 그냥 가듯이 야, 이거 애플에 뭐 납품한데 이러면 그냥 또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한참 또 테슬라 테슬라 그랬죠. 한참 예, 그랬었고 테슬라 그랬죠. 지금 이제 완전 엔비디아. 예. 예. 아,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 데일리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잠깐 뒤에 조금 못하고 내일 하더라도 잠깐 말씀 좀 드려보면요. 지금 매출 570억 달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로 얼마 정도 됩니까? 570억 단 80조. 아니 100조 80 80조? 80조쯤 되지 않을까요? 80조 정도, 아, 80조 정도 80조.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올랐던 거 먼저 이따가 또 읽어드릴게요. 가이던스하고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프로님 말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많이 갖고 있어 거기 찬물 끼얹고 뭐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제 주변도 그렇고 엔비디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제가 왜 570억 달러 80조 원을 구분을 했냐? 이번 3분기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입니까? 82조 원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OPM이 얘네 막 75%, 77%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82조에 10조 정도 나왔으니까 네. 한 13% 되는 겁니다. 13에서 네. 15% 그것도 되는 잘 거예요. 나온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잘 돼서 지금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에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년도에 그러면 뭐 삼성전자 그렇다 치고 SK 하이닉스 80조 원 영업이익 얘기하잖아요. 네. 80조 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80조 원이에요. 그럼 48에 32, 300조 원? 네. 300조 원이죠. 300조 원에 멀티플 10배면 얼마입니까? 3천조. 3천조. 20배면 6천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총액이 엔비디아가 5조 달러 넘어섰다 지금 주가 빠지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네. 4.6조 달러 좀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4.6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5조 달러면 5천조에다가 5, 4, 20, 7천조 한 6천조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6천조 좀 넘겠죠. 네. 그러면 300조의 영업이익이면 오피면 곱하기 멀티플 20배면은 6천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안 비싸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 안 비싸죠. 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80조래. 내년도에 80조 할 거라고 그리고 더 부른 데도 있어요. 지금 요즘에 계속 가이던스 올라갑니다. 근거도 되고 있고 80조의 멀티플 10배면 얼마입니까? 800조. 800조잖아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400조입니다. 그러면은 10배만 가도 2배네?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게가 높게 쳐주지 않잖아요. 일단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도 보니까 왜 하이닉스의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매달리고 오늘 그걸 제가 가져왔나 맨 뒤에 SK 하이닉스에 안 가져왔네. 내일 하려고 안 가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인들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멀티플 10배에도 800조야. 지금도 2배야. 네. 그러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확률적으로. 위로 업사이드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워렌 버핏 얘기하시듯이 업사이드와 곱하기 확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100조를 얘기해도 멀티플 10배면 1000조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근데 600조야. 그럼 업사이드가 작잖아요, 훨씬. 네. 훨씬 업사이드가 작고 뭐 확률도 따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더 열광인 거거든요. 이걸 하나를 얘기를 지금 왜 SK 하이닉스의 개인 투자들이 다 몰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올라가면 SK 하이닉스 오늘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겠죠, 삼성전자보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교하면 안 되지. SK 하이닉스는 후반 기업이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물론 안 좋으면 얘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끌고 있는데 정보로님이 되게 핵심을 찍어주신 거예요. 어떤 시기에는 애플이었고 어떤 시기에는 테슬라였고 어떤 시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네네. 엔비디아가 계속 이럴까? 엔비디아 멀티플을 계속 이렇게 높게 줘야 돼?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그 기업의 성장이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 성장을 멀티플을 높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그 시기에 한 시기마다 예전에 시스코가 그랬고 인터넷망 때 그랬고 이번에 AI 때 그랬고 이번 AI 하드웨어가 끝나면은 이게 제품화되면서 서비스 제품화되면서 또 다른 어떤 기업이 치고 가면서 걔들을 멀티플을 제일 많이 주고 네. 얘는 어느 순간 되면은 아까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정프로님이 엔비디아에서 약간 이렇게 경계 얘기를 하는 부분은 네. 경쟁사가 생기고 심화되고 네.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다 되고
그러면 이런 OPM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런 멀티플이 못 두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면서 우리 하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 보면은 왜 요 얘기를 하냐면요. 네. 애플일 때, 테슬라일 때, 마이크로소프트일 때 그러면 거의 그냥 종교가 돼 버려요. 맞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 맞죠? 네. 걱정하자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충분히 지금 싸요.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멀티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주식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쫓아가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주가가 빨리 가야 되고 더 많이 가는 게 확실한 정당성 이유가 타당합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것도 이유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요. 그런데 이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계속해서 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 전략은 또 다른 거죠. 네. 투자 기간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도 네. 우리는 고려하면서 투자할 때 왜 롱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 뭐에 퇴직연금 이런 데 넣고 네네네. 막 10년씩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걸 얘기해서 시간 낭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 프로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에 진짜 애플은 진짜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예. 예, 왜냐면 거기 영업이 엄청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30몇 %씩 나오고 야,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네. 30몇 % 영업이익이 말이 되냐. 그랬던 그렇죠. 시절이 그 있었죠. 스마트폰에 고성장기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괜히 제가 약간 반감을 가지시지 마세요. 엔비디아 되게 실적 좋게 나왔고 네. 엔비디아 지금 가격이 이익을 계산해 봤을 때 쌉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딴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네. 생각나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총 매출의 570, 제가 이 달러를 나중에 타이핑하고 붙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 못 붙였습니다. 네. 570억 달러. 근데 컨센이 548억 달러, 전년비 62%, 전분기 대비 22%. 와, 분기 대비 22%. 예, 분기 대비 어마어마합니다, 22%. 진짜. 그리고 데이터 매출이 570억 달러에서 512억 달러. 아. 컨센이 489억 달러, 전년비 66%, 전분기 대비 26%. 여기 나중에 보신 분들 이 달러를 제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 근데 총 매출액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2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젠선왕 CEO의 입장에서 빨리 다른 것들을 부축해서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율주행도 하고 로봇도 하고 네. 뭐 AI 헬스케어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처럼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익- 매출 총 이익률이 75%예요. 말이 되냐? 컨센이 14%였습니다. 컨센. 이 무슨 물장사도 대단한 거죠. 와. 그냥 독점인 거죠. 독점. 네. 독점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총 650억 달러 지금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컨센은 619억 달러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년비 65%, 전분기비 14%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분기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네. 이번 분기 대비도 14% 증가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젠슨왕 CEO가 클라우드 부분 GPU는 모두 매진되었다. 라는 게 나중에 더 오르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가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걸 전부 다들 얘기하는 뭐 모든 채널에서 얘기하고 공중파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시총 비중이 S&P 500의 전체 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모두 다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그래서 오늘 오늘 막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요 고맙다 엔비디아가 오늘 맞습니다. 네. 고맙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고맙다 엔비디아. 우리 시장도. 예, 그렇게 영향을 좀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동안에 걱정했던 것은 엔비디아보다는 AI 성장에 대한 의심.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의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엔비디아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드웨어 쪽에 있잖아요. 네. 반도체를 비롯한 장비 부품 이런 쪽이 아마도 요거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하게 좀 잘 버텼죠. 예, 이제 예, 보면요. 마이너스 0.61% 코스피가 끝나고 코스닥은 0.84%로 끝났는데요. 아침에 저점이 마이너스 2.5%였어요. 요 정도는 거의 상승 느낌 하락인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상승한 것 같아 느낌은. 예, 요 정도. 아, 진짜로. 프로님 대단하시다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전문가 다 되셨다니까요. 저 이제 완전 전문 다 된 게 아니고 전문가세요 이제. 전문가세요. 맞아요. 이거는 하락이 아니고 거의 상승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5%까지 갔었거든요. 아침에 네.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 전날에 3% 빠졌잖아요. 네. 이틀 동안 5.5%더 빠진 그런 상황이 들어서 아침에 막 불안했죠. 근데 쭉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반등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보합권까지 갔어요. 보합권까지 갔는데 막판에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고요. 삼성전자는 1.3%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1.4%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기 그리고 로봇주의 SPG 그리고 전력기계 LS1 이런 종목들은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수산주, 여행, 항공주는 연 이틀 상승은 했는데 특히 수산주는 중국이 지금 일본하고 좀 좋지 않잖아요. 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또 수산주가 좀 오르는 수산자 붙은 거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오르는 아, 그래요. 예,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어제 가장 강했던 것은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로봇주가 좀 안 좋았는데 개별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SPG가 26%, SBB테크가 6.7%. 이런 감속기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부품 회사들이에요. 얘네들이 어저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뭐 이거보다도 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으니까 우리 시장이 그걸 이제 그대로 연결을 좀 받긴 받겠죠. 네. 봤는데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얼마큼 들어올지. 요즘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사면은 오르고 네. 얘네 팔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어느 정도 규모로 돌아올 수 있을지 특히 차익과 비차익 거래에서 얼마큼 들어올지가 오늘 시장의 상승의 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지수폭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없어갖고 막 제가 거기 달러도 못 넣고 그랬는데. 네. S&P 500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상승하고 11월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고점에서 저점까지 최고 빠진 게 5%예요. 11월에 최고점에서 11월에 최저점이.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등한 거 따지면 한 4% 이내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최고점에서 최저점 하락폭이 16%였습니다. 네. 어제 상승을 해서 12%거든요. 엔비디아 시총이 얼마입니까? 5조 달러 넘어섰잖아요. 네. 10% 빠지면요. 예? 10% 빠지면 얼마예요? 그럼 5천억 달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우리하고 우리 전체 시장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움직이고 네, 있는 네. 거죠,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은. 네. 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15%씩 하락하고 15%씩 올라간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거나 큰 폭인 거예요. 큰 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패시브 자금들은 상당 부분 위에서 위험 관리를 했었고 또 밑에서는 또 저가 매수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그게 선반영됐던 게 좀 후퇴하는 부분이 11월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단기 유동성이 좀 유입되는 과정을 좀 보면서 시장이 아마 저가 매수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고요. 거기에 이제 환율 같이 좀 보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등락은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있는데 기관들의 움직임은 11월엔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북클로징을 하기 때문에요. 네. 11월에 좀 약한 경향이 있고요. 12월 들어서 또 다시 해요. 북클로징 했는데 왜 했냐? 아니 액티브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롤오버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2월에 좀 움직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흐름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몇몇 뉴스들. 예. 네. 엔비디아 실적은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 참 로이터발 뉴스인데요. 엔비디아의 AI 서버 메모리 정책 변화로 내년 서버 메모리 가격 2배 폭등 전망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는 안 하고 좀 새로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많이 하거든요. 네. 데일리 방송이 되게 어렵습니다. 똑같은 거 하기 싫으니까. 네.
엔비디아가 AI 서버에 DDR5가 너무 전력 소비도 많고 그래서 네. 가격도 올라오고 그래서 LPDDR 저전력 요걸로 변경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럼 엔비디아가 이걸로 한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LPDDR 수요가 대형 스마트폰용 수요가 맞먹는 수준이라는데 이게 뭐 어딜까요?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맞먹는 수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구형 디램을 HBM으로 계속 바꾸면서 구형 디램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DDR5 위주로 또 생산 라인이 있는데 LPDDR로 만약에 이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될까? 어마어마한 수요가 지금 대기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엔비디아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잖아요. HBM처럼. 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구형 디램은 네.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HBM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논리예요. 논리는. 근데 LPDDR도 지금 대형 스마트폰 수요가 예. 있었고 예. 그 정도의 수요가 더 생긴다. 예. 그럼 뭐 TSMC가 그렇죠. LPDDR을 예. 2배를 생산해야 예,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면 반도체 부족하면 우리 핸드폰 어떻게 사요? 그래서 지금 밑에 뉴스 나왔잖아요. 미쳐버리겠네. 내년에 와. 스마트폰 가전 가격이 전반적으로 PC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흐름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맨날 이런 얘기가 뭐 약간 단독 비슷하게 나오는데 특히 전자신문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삼성전자 HBM4 초도 물량을 좀 공급한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HBM4 수율은 5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70% 정도로 좀 안정적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개별 기업에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 HBM 엔비디아 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특수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어제 가져왔는데 못해서 다시 가져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5번, 6번, 7번이 같은 결의 뉴스입니다. 네이버하고 두나무 포괄적 주식 교환 요 뉴스가 되게 핫했지 않습니까? 한참 시끄럽잖아요. 네. 좀 조용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왜 조용했냐면요. 이게 주식 교환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들 자기네 가치가 더 높게 주주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예, 그리고 FI 입장에서는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네. 높게 받게 하겠죠. 그러니까 엄청 치열하게 싸웠겠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있었는데 11월 26일 날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서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지금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을 좀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 가정입니다. 예상입니다. 현재 네이버 파이낸스 같이 한 5조 원, 두나무 같이 한 15조 원. 이 두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래요. 그렇겠죠. 이거 15조 원뿐이 안 줘. 1.3뿐이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파이낸스에는 또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그리고 이쪽에 네이버의 주주들은 또 네이버 가치를 막 이렇게 받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쭉 이제 이 보도를 봤을 때는 두나무의 주주들이 훨씬 억울해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두나무를 훨씬 가치를 높게 쳐주고 있는 네.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1대3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재무적 투자들과 협의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진행이 많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 하나 하고 뉴스가 두 번째는 이 이사회 결의가 됐다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든 결의가 됐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금융당국의 금리 뭐냐면 금융과 가상자산이에요. 금가 분리 원칙을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예. 금가 분리 예, 원칙이라는 여기 게 제가 있어요? 7번 뉴스에 갖고 왔는데 아. 금융당국이 금가 분리 규제 완화를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하는 것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2017년도에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은 안정 많이 됐지만 예전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네. 네. 근데 가상자산하고 전통적인 금융산업하고 합쳐놨을 때 그 변동성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익스포저를 그래서 금가 분리 규제가 있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전통 금융산업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변동성을 이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고집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반론도 계속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완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또 하나는 공정위에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이제 기업 결합 심사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금가분리 규제 완화 기대가 좀 있는데 요거는 그 약간 좀 하위 차원이고 그 위에 제일 중요한 게 금산분리잖아요. 네네. 이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 금산분리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산분리가 유지돼야 된다는. 그렇죠. 네. 강화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고 그래요. 이건 반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논의는 이런 거죠. AI, 뭐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이 성장 섹터의 성장 산업에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과 금융의 분리로 인해서 투자 병목으로 좀 작용하지 않냐. 이거 좀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 정권과 현재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기재부 장관이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하고 투자 부분하고 금가분리 요거하고 그리고 네이버 두나무 포괄적 주식 교환하고 이게 좀 결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두나무하고의 포괄적 주식 교환은 네이버하고 두나무의 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산업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후속으로 다른 데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다른 데들도 이걸 네, 지금 네, 준비를 네. 계속 은행하고 연결해서도 하고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거 네이버 파이낸스니까 이제 금융인 거예요. 근데 은행들이 이거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전에 한번 제가 그 전에 그런 걸 읽어드렸잖아요. JP 모건 제이미 다이머님, 나는 도대체 통화가 달러가 있는데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렇지만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우리 고객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묵과할 막을 수는 수가 없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렇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 이걸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 네이버 두나무의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도 이 두 군데 기업에는 전부 다들 상당한 호재로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산분리 완화할 때는 하여튼 뭐 요즘 같은 이제 뭐 전산 시스템이 거의 뭐 완벽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감독만 잘 하면 그런 뭐 이상한 저 후루꾸짓 같은 거는 잘 뭐 잡아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죠. 시스템이 안 갖춰 있을 때라고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규제 중에 옛날 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옛날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것들 바뀔 거 많이 있어야죠. 그 이왕이면 그리고 좀 큰 데가 하는 게 잘 나을 것 같아. 예, 좀. 그럼요. 그죠? 맞아요. 이게 뭐 우리는 막 그냥 말로는 막 중소기업들은 선이고 뭐 대기업들은 악이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거 좀 투명하게 하는 거는 네. 차라리 대기업이 하는 게 네. 더 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시장 안정도 그렇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쪽 금융 당국에서는 은행이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아, 네, 그래서 은행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리고 금산분리 부분도 사실은 금융당국에서는 은행 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은행들이 뭐 이것도 뭐 다른 얘기지만은 저는 95년도에 증권회사에 왔으니까 네. IMF를 맞았거든요. 네. 그 전에 은행의 이 순위들을 보면은 그때 1순위부터 앞에 있었던 1위부터 5위까지는 지금 다 망했습니다. 네, 네. 없죠 이제. 예, 지금은 다 없고 네. 그 밑에 있는 신생은행이나 아니면 저 밑에 있던 은행들이 그때 주택은행이 지금 KB잖아요. 네. KB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행들이 지금 뭐 1위권으로 다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런 전 조흥은행 올해 고객이었는데. 상업은행 뭐 되게 있었죠. 제일은행 있었고. 아, 제일은행. 제일은행 네, 있었고. 네. 한미은행 있었고. 한미은행 네, 있었고. 한미은행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은행도 망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죠. 자,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그나이트 2025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이거 물쳤어요 이게. 아, 이게 되게 큰 뉴스인데 이게 지금 묻혀버렸는데 네. 여기에도 상호 출자가 좀 요번에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엔트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운드를 작동합니다. 이 이제 캐치 플로우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엔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엔트로픽에 마이크로소프트는 50억 달러, 엔비디아는 100억 달러 투자했어요. 그리고 엔트로픽은 300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엔비디아 칩을 사겠죠. 요번에 그 전에 나왔던 게 비슷한 게 하나 또 나왔어요. 네. 요번에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이제 요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냐면 마지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주요 특징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한 AI 경제가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이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좀막 뭐랄까 묻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9번부터 13번까지의 뉴스는 전부 다 ESS 배터리. 2차 전지 네. 뉴스인데요. 부쩍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 뉴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네네. 제가 데일리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섹터 얘기가 막 해. 전혀 묻혀 있다가 네. 그럼 뭔가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2026년 2차 전지 업황 반등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예. ESS 도입 가속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26년도 미래에셋 증권 보고서에서는 가격도 상승할 거다. 의미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정책 변화 생겼잖아요. 이번 2차 전지 뜬 게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광물의 공급망 훼손.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 오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다. 네. 그리고 Q 전체적인 수요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ESS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낮아져 있어 전기차는. 네. 이미 낮아져 있는 데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독일은 그 와중에 이게 어제 뉴스가 아니고 그저께 뉴스인데 대형 ESS 설치 인허가 간소화 이런 조치들이 독일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리튬 배터리 출하량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중국의 리튬 회사에서 이런 발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수요가 늘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스텔란티스 합작사 넥스트라스타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죠. 요게 지금 캐나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셀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게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건데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150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지원을 받고. 그래서 뭔가 여기도 상당 부분 달라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20조 이상 받아요. 네, 그렇게 좀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AI 버블과 닷컴 재밌는 뉴스인데요. 요 보고서인데 내일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캐나다니까 캐나다 달러로 하면 20조는 안 되겠구나. 아, 저건 캐나다 예, 달러 예, 기준이에요. 예. 캐나다에서 그래요?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캐나다에서 주는 거니까. 아, 네네. 저는 한 15조쯤 되겠네요. 12조? 네. 자, 여튼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요거 자료는 저희가 신의 자료실 그리고 단톡방, 단톡방과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또 장이 또 후끈후끈하다 보니까 공모주 얘기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공모주에서 또 치킨 2마리 얻었다 뭐 이런 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엔 비츠로넥스텍인가 거기 청약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테라뷰 홀딩스? 네. 여기 아마 테라뷰 홀딩스면 테라뷰 바이오 쪽인가? 뭐 그래 테라뷰면 IT 쪽인가? 여튼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이 이제 청약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여기도 청약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160 앱 같은 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쉽게 막 그렇죠. 증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고 청약이 그 막 경쟁률 보고 에. 이틀째 경쟁률 보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로 할 수 있는 160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런 소비자들 이제 모아서 이제 단체로 이제 이렇게 청약을 대신 해주는 그 최소 청약 증거금이 뭐 30에서 50 정도라고 하니까 네. 큰 부담 없이 그러네요. 일부만 이렇게 떼서 아마 시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NH투자증권 계좌 연결하면 예수금에도 6%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예수금의 6%면 진짜 많이 주는 건데. 좋은데요? 네,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60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60 숫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네. 바로 나옵니다. 160 거꾸로 하면 IPO죠. IPO. 네, 이렇게 몰랐어요. 위아래 뒤집으면 160 IPO. 자, 그렇게 160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문홍철 팀장 오랜만에 모셔봅니다. 이사님 대단히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ut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